니년이 감히 내 귀한 딸을 부려먹어? 시어머니 손바닥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가득했고 의사인 신우 수진이는 바로 옆에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가 한 부탁이라고는 딱 하나였습니다. 수진아, 손님이 몰렸는데 계산대 10분만 봐줄래?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때리고도 당당했습니다. 니년이 뭔데 의사인 내 귀한 딸한테 일을 시켜? 더 놀라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제 뺨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 체면부터 걱정했거든요. 그날 저는 15년 동안 매일 두르던 앞치마를 처음으로 벗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정호 씨, 이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 그날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일을 멈추는 순간 이 집안에서 무엇이 함께 멈추게 될지를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 기운 받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미정이고 올해 52살입니다. 제가 시댁 정육식당에서 일한 건 벌써 15년째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렸고 직원 한 명은 아이가 아프다며 갑자기 출근을 못했어요. 저는 주방과 홀, 계산대를 혼자 오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고기 한 판 추가요. 이모, 된장찌개 하나 더 주세요. 계산할게요. 여기저기서 저를 불렀습니다. 가게 주인은 시어머니 박복자 씨였습니다. 올해 76이었고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실제 가게 일은 거의 제가 맡고 있었어요. 고기 주문을 넣는 것도 저였고 단체 손님 예약을 받는 것도 저였습니다. 직원 출근표와 월급을 챙기고 매일 저녁 카드 매출을 맞추는 것까지 제 일이었죠. 그날 마침 신우 강수진도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49이고 의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딸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손님들에게까지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의사예요. 수진이는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앞에 손님이 6명이나 줄을 섰습니다. 주방에서는 고기가 모자란다고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왜? 미안한데 계산대 좀 잠깐 봐줄래? 내가 고기만 갖다 주고 올게.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응. 카드 결제 몇 명만. 10분이면 돼. 그런데 수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주방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누구한테 계산대를 보라고 해? 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왜 화를 내는지 몰랐습니다. 손님이 너무 몰려서요. 제가 주방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얘가 의사야. 손님들이 하나둘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만 부탁한 거예요. 의사한테 계산대를 맡겨? 내가 뭔데? 저도 그날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카드 몇 번만 받아달라는 건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짝! 시어머니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때렸습니다.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니년이 감히 내 딸을 부려먹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째 오던 단골 손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니 사장님, 며느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까지 올려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수진이는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참, 엄마 성격 알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엄마가 내가 가게 일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굳이 나한테 부탁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계산대 10분 부탁해서 맞은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지.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는 거야. 그 말이 시어머니의 따기보다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계산대 옆에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왜? 바쁜데. 나 어머니한테 맞았어. 남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호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왜? 또 무슨 일 있었는데? 내가 수진이한테 계산대 좀 봐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어. 남편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엄마가 수진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엄마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손님들 있다며. 일단 가게부터 정리하고 저녁에 얘기하자. 가게부터? 당신 빠지면 가게 엉망되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퇴근하려고요. 미쳤어? 손님 안 보여? 보여요. 그럼 주문부터 받아. 저는 앞치마를 계산대 위에 가지런히 올려놨습니다. 의사 따님 계시잖아요. 뭐, 저 같은 장사하는 며느리 없어도 되신다면서요. 가방을 들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어디가?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정호 씨. 제가 평소와 달리 이름을 부르자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정호 씨야? 오늘부터 가게 안 나가. 뭐? 그리고 이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모셔. 전화를 끊고 식당 문을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손님이 남아있는데 제가 먼저 가게를 떠난 날이요. 집에 도착하니 뺨보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잔 마시는데 지난 15년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부터 제가 매일 가게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원이었고 아들도 어렸지만 우리 셋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미정아, 사람 하나 더 쓰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아버지 나을 때까지만 내가 오전에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저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하루 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점심시간까지 맡게 됐고 직원이 그만두자 오후까지 남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때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속 나와야 하면 저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월급은 무슨 월급이야. 가족끼리. 그래도 제가 직장까지 그만뒀잖아요. 이 가게 나중에 정우한테 갈 건데 뭐가 걱정이니? 다 너희 거야.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냥 엄마 좀 도와줘.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게가 잘 돼야 우리 가족도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거의 제가 가게를 맡았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받을 때도 제가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정작 제 통장에는 월급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직원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월급 얼마 받아?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족이라 월급 없어요.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면 더 줘야지. 제일 오래 일하는 사람이 미정 씨잖아. 그때는 저도 웃어넘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어렸을 때 잠깐 봐준 적도 있었고 처음 집을 마련할 때 돈도 조금 보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족이라는 말은 저에게만 적용됐어요. 아들이 열이 펄펄 나도 저는 가게에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도 동생에게 부탁하고 식당 문부터 열었어요.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도 며칠 쉬지 못하고 가게에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빠졌고 남편은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니까 해야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단골 손님들도 시어머니보다 저를 먼저 찾았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는 거래처도 제 휴대전화로 전화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가게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 정우는 한 달 동안 가게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진짜 그냥 왔어? 응. 가게 난리 났어. 그렇겠지.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에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아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또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가게 걱정이 먼저야? 그게 아니잖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맞았어. 알아. 그런데 왜 당신 입에서는 계속 가게 얘기만 나와?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를 때릴 수도 없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하라고 했어? 정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나한테 사과하라고 말했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정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기분 상해서 서울 올라갔대.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왜 기분이 상해? 자기 때문에 싸운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는 뺨을 맞았고 수진이는 기분이 상했네. 정우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가게 안 나가. 당신 화난 거 이해해. 며칠 쉬고 다시 생각하자. 아니, 며칠이 아니라 안 나가.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혼자 어떻게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난 회사 다녀. 나도 15년 전엔 회사 다녔어.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 알람을 껐습니다. 새벽 5시, 15년 동안 저를 깨우던 알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가 조금 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남편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엄마. 수화기 밖으로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아직 안 나왔니? 안 간대. 뭐라고? 엄마가 어제 때렸잖아. 시어머니는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한 대 때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저도 모르게 남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도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사람들 앞에서 때렸잖아. 그러게 누가 수진이를 부려먹으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통화 내용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오전부터 가게 단골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오늘 쉬어요? 네. 예약한 고기 찾으러 왔는데 없다고 해서 예전 같으면 제가 바로 거래처에 전화했을 겁니다. 가게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제가 해결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가게 일은 어머니께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큰일을 저지른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들어오세요. 가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머니 가게잖아요. 그 가게로 너희도 먹고 살았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받은 월급이 얼마인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 타령이야? 그러면 제가 가족이라서 일한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어제는 왜 제가 수진이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씀하셨어요? 또 그 얘기야?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진이는 사람 목숨 살리는 의사고 넌 그냥 가게 일 좀 도와준 거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아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게 일 좀 도와준 거요? 그래. 15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켰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뭐?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만두는 것도 제 마음이에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너 정말 안 나올 거야? 네. 정신 나갔니? 아니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정우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화 좀 풀릴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내 마누라가 나한테 대드는 거 안 보여?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제 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 잘 생각해. 이 가게 나중에 누구 줄 건데?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주세요.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그렇게 귀한 딸인데 가게도 따님 주세요. 너 지금 나한테 비꼬는 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았던 돈과 이후 틈틈이 넣어둔 제 적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반찬 가게에 붙은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일할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요. 음식일 해보셨어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다른 가게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이번에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은 집에서 버스로 20분쯤 떨어진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사장님은 61살 윤정혜 씨였습니다. 첫날 제가 나무를 묻히고 반찬을 담는 모습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일 오래 했어요? 식당에서 좀 오래 했어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좀 오래 한 손이 아닌데? 15년 정도 했어요. 그럼 월급 꽤 받았겠네. 저는 잠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없었어요. 왜? 시댁 가게였거든요. 정희 사장님 손이 멈췄습니다. 15년을 공짜로? 가족이라서요.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어도 사람 일에는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 첫 일당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금 문자를 몇 번이나 받습니다. 제가 일해서 받은 돈,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는 10,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요. 예전에는 제 돈을 쓰면서도 늘 먼저 생각했습니다. 시댁 가게에 뭐 필요한 건 없나? 어머니 반찬은 떨어지지 않았나? 아들 용돈은 줬나? 그날은 처음으로 저부터 생각했습니다. 반면 시댁 식당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정호는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와, 진짜 못하겠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손님 10테이블 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토요일에는 20테이블 넘을 때도 있었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계속했어? 그냥 했지. 정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김 사장 전화번호 뭐냐? 어느 김 사장이요? 고기 가져오는 김 사장 말이야. 거래처 장부 보세요. 내가 적어놨잖아. 계산대 아래쪽 서랍에 있어요. 찾아도 안 보인다니까.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해?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반찬 가게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집 가게 가서 일할 정신은 있고 시댁 가게 도울 정신은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월급 주거든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돈 받고 일하니까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돼? 뭐라고? 월급 준다고. 사실이잖아. 엄마 자존심 상했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내 자존심은 왜 아무도 안 챙겼어? 정호는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말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에게 토요일만이라도 가게에 나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뭐래? 못 간대. 병원 때문에? 정호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골프 약속 있대.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결 낮았습니다. 왜요? 이번 토요일만 나와. 왜요? 단체 예약 들어왔어. 수진이한테 부탁하세요. 걔는 바쁘다잖아. 저도 바빠요.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일하느라 바빠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더 이상 명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자 시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 겁니다. 며칠 사이 고모님과 큰어머니, 사촌 형님까지 제게 연락했습니다. 미정아,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내가 먼저 풀어.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니? 가게 힘들어지면 결국 너희 부부 손해 아니야? 처음에는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화부터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일했습니다. 이제 다른 가족들이 좀 도와드릴 차례예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뒤 식당으로 가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그냥 오전에만 가게 봐주면 안 돼? 싫어.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가게 나간 지 한 달 됐어? 아니, 나는 15년 했어. 정우가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알아. 아니, 당신은 이제야 조금 알기 시작한 거야.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맞아.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나이가 있고 가게는 해야 되잖아. 결국 마지막은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다시 하라고? 조금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조금만이 15년이었어. 정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가게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더군요. 그게 뭐야? 엄마가 세금 관련해서 온 거 봐달래. 정우는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식탁 끝에 걸쳐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류 몇 장이 흩어졌어요. 저는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식당 건물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이름에 수진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물 전체는 아니었지만 일부 지분이 강수진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거실로 나오자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봤어? 떨어졌어.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정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일부 넘겼어. 당신 알고 있었어? 응. 언제부터? 그때부터.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거잖아. 그 말을 믿고 저는 제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건물 지분이 수진이에게 넘어간 걸 남편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 재산인데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괜히 당신 속상할까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속상할까봐 말 안 했다고? 미정아. 그러면서 나한테는 계속 가게 나가라고 했잖아.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이 병원 열 때 어머니가 돈 보태준 것도 알고 있었지? 남편 눈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도와준 건 알아. 얼마나? 정확히는 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재산 어머니가 딸 주는 거 나 상관 안 해. 그럼 왜? 내가 화나는 건 당신들 거짓말 때문이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는 나중에 우리 거라고 해놓고 15년 동안 공짜로 일하게 했잖아.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알았어. 그럼 작년에 알고 나서는? 정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라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미정아,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게 뒀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난 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알아. 몰라. 알았으면 이렇게 못했어.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담자 정우가 따라왔습니다. 어디가? 며칠 동생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지퍼를 닫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렇게까지라고 말하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가게를 포기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던 생활을 포기한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언니 있고 싶은 만큼 있어.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가게도 그랬고 결혼 생활도 그랬습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니까. 내가 참으면 싸움이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조차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흘 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생 집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가게 저녁 장사 줄이려고 해. 왜? 못 버티겠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명 더 쓰니까 돈도 많이 들고 엄마 혼자서는 주문 관리도 안 되고. 수진이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못 돕는데. 왜? 병원 바쁘다고. 잠시 후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 보고 싶대. 사과하려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럼 안 만나. 미정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몰라. 남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한 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사과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들 어머니 비위만 맞춘 거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과해야 해. 나도? 내가 맞았다고 전화했을 때 당신 첫마디 기억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게부터 정리하라고 했어.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결혼하고 처음 듣는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그날 당신 얼굴보다 가게 걱정을 먼저 했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15년 동안 한 일을 정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어머니가 다시 나한테 손 올리면? 남편은 이번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막을게. 내가 가게 안 나가도? 정우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 돌보는 것도 내가 할게. 저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집에는 돌아갈게. 남편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런데 가게는 안 가. 알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게 나와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계속 사과 타령이야?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엄마도 나이 많아. 이제 좀 적당히 해.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왜? 너는 왜 가게 안 도와? 내가 왜? 어머니 딸이잖아. 수진이가 황당하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난 직업이 있잖아. 나도 지금 직업 있어. 반찬 가게? 수진이 입가에 비웃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게 의사 일이랑 같아? 제가 대답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수진이가 놀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정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시할 이유 없어. 시어머니가 버럭했습니다.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정우도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만해. 뭐? 미정이 15년 일했어. 월급도 안 받고.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이 제 옆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누라한테 홀렸구나.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 문 닫든가. 왜 자꾸 나한테까지 그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토요일만 좀 나오면 안 되니? 수진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말해. 못해. 한 달에 2번만. 싫어. 엄마 혼자 힘들다니까.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엄마가 영업을 줄이든 사람을 더 쓰든 해야지. 나는 못해. 가방을 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닫힌 현관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저에게 수도 없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그런데 그 말은 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집안이 이 꼴 난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뭐가 아니야? 제가 빠져서 드러난 거예요. 뭐가? 누가 그동안 가정일을 하고 있었는지가요.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말을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시댁식당은 결국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부터 밤 10시까지 했지만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단체 예약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제가 없어서 일부러 망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거래처를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가게 운영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쓰면서 인건비가 늘었고 시어머니는 직접 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도 어머니 돌봄을 실제로 맡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장을 봐드렸습니다. 처음 몇 번은 힘들다고 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갔다가 시장 갔다가 약국까지 들렀어. 제가 웃었습니다. 피곤해? 하루가 그냥 다 가네. 그동안 내가 하던 일이야. 정우는 신발을 벗다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게. 그 뒤로는 저한테 대신 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자. 정우 씨한테 말씀하세요. 걔도 쉬어야지. 옆에서 듣던 남편이 제 휴대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갈게. 너 피곤하잖아. 괜찮아. 준비하고 있어.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저를 보냈을 사람이었습니다. 정우가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빠지니까 다른 가족들이 자기 몫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수진이는 여전히 가게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탁하면 늘 이유가 있었어요. 병원이 바쁘다. 당직이 있다. 약속이 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런 딸을 두고 늘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일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말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시댁 식당 직원 한 분이 그만두면서 시어머니는 저녁 장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가게 규모를 줄이니 오히려 몸은 덜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동안 남편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 마음만 돌리면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한 번은 제가 바로 옆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가게 나와달라는 말도 못해?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 필요하면 월급 주고 직원 써.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월급이야? 남편이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십 번 했던 말을 남편이 이제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반찬 가게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 아는 분이에요? 네. 시어머니세요. 시어머니는 진열대에 놓인 반찬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 여기서 꽤 잘하네. 네. 힘들지는 않고? 괜찮아요. 식당보다 편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 월급 주고 써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동안 많이 했더라.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좀 심했어. 어떤 날이요? 시어머니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너 때린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질이 나서 그랬지. 너를 그렇게까지 무시하려던 건 아니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의 시어머니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아세요?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것도 맞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제가 15년 동안 한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산대 10분 보는 것도 아까운 딸이고 저는 15년 일해도 당연한 며느리였잖아요. 시어머니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시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 참 세게 한다. 예전에는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게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라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과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반찬 가게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혜 사장님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미정 씨. 네. 나 오후에는 좀 쉬려고 하는데 오전 주문 반찬 맡아볼래요? 제가요? 단골들도 미정 씨 음식 좋아하잖아. 주문 들어오는 거 맡아서 해봐요.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일만 했지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오전 주문 반찬을 맡게 됐습니다. 수입도 조금 늘었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었어요. 가게를 몇 개씩 낸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제가 얻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시간을 제가 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주 화요일 오후는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날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게 바쁜데 내가 쉬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온천 갈래? 예전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나 가게 때문에 안 돼. 그 말이 제 입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갈게. 친구와 온천에 갔다가 시장도 구경하고 늦은 점심도 먹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너하고 평일에 놀러 나오는 게 처음인 것 같다.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정우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가끔은 옛날 버릇이 나왔어요. 이번 주 엄마 집 제사 준비 좀.
그러다 제 표정을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내가 음식 주문 알아볼게. 당신은 시간 되면 같이 가. 저도 예전처럼 모든 일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나 약속 있어. 그건 내가 못해. 어머니 일은 당신이 먼저 알아봐.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해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거절한다고 큰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몫을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수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그냥 둬.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나도 해. 예전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가 먼저 일어났을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빈 그릇부터 들고 주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날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도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컵에 커피를 조금 더 따라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응. 엄마도 많이 달라졌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만 달라진 건 아니야. 그럼 나도 달라졌어. 예전에 저는 누군가 불편할까봐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족이 힘들까봐 제가 더 힘든 쪽을 선택했습니다.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싫어도 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쉬고 싶으면 쉽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합니다. 다음 날은 제 휴무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아무것도? 응. 늦잠 좀 더 자고 커피 마시려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겠다. 저도 웃었습니다. 좋지.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불안했을 겁니다. 누군가 저를 게으르다고 생각할까봐 먼저 일을 찾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쉬는 날에 쉬는 것도 제 삶이고 제가 번 돈을 저를 위해 쓰는 것도 제 권리라는 거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식당에서 월급도 없이 일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딸보다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제 시간을 제가 정하고 제 노동의 값을 받으며 살아가는 서미정입니다. 15년이나 걸렸지만 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누구 뒤도 아닌 제 인생의 제자리로요. 미정 씨가 그날 벗어던진 건 앞치마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당연하게 내주던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이제는 함부로 내주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죠.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특히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참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며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가족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낀 건 참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말이 있다면 작은 말 한마디부터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정 씨처럼 그날 앞치마를 벗을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에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